경설이라고 이야기하면 경이라는 거는 거울이라는 뜻이고요. 설은 글의 갈래를 이야기합니다. 글의 갈래가 뭔데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냥 설이에요. 설. 글의 종류가 뭐예요? 설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 그럼 이렇게 확인할까? 설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교술 갈래에 들어갑니다. 아, 그러면 수필이란 얘기인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지. 밑에 확인할게요. 거울이라는 일상적 소재를 통해서 사물과 삶의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오케이, 교훈적인 글의 종류 수필, 삶의 자세와 처세에 대한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어떻게? by 문답, 문답법을 활용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와서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왼쪽 한문수필이고요. 설이라고 되어 있고요. 고려시대에 쓰여져 있고요. 글의 종류 한 번만 더 씁시다. 교술갈래. 성격은 교훈적이고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사람들은 보통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막 바꿔 먹고 할 그럴 의지는 없어. 그래서 관조적. 관조적이라는 말은 팔짱 끼고 그냥 바라만 봅니다. 철학적이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니까 외워두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처세훈. 세상을 살아갈 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한다. 다음, 사물과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패스. 그냥 되게 제 생각으로는 좀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 나는 좀 특이한 독특한 생각을 해야 돼. 뭐 그냥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었던 아저씨인 것 같다. 특징, 대화 형식을 통해서 주제를 표현합니다. 대화 형식 밑줄, 그 다음에 어떻게 손님이라는 사람하고 거사라고 하는 아저씨가 있어요. 이 거사라는 아저씨가 누구? 작가의 대변인이고 글의 주제를 전달해주는 사람인 겁니다. 사물을 통해 올바른 삶의 자세를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쓸까요? 손은 질문하고, 거사는 대답하고, 이러한 식으로 글이 흘러갈 거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래서 밑에 잠깐만 볼게요. 손의 역할. 이 글에는 손과 거사의 구체적인 관계나 손의 자세한 견해는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손은 밑줄 그을까요? 거사의 주장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통념을 제시하는 역할. 글쓴이가 의도적으로 설정한 인물. 대화체인데 진짜 있었던 대화는 아니었군요.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다. 밑에 나와 있는 단어 뜻 확인하시면 되겠고, 주제는 끝까지 읽어봐야 알 수 있는 거겠고요. 자, 이제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손의 질문에 거사가 대답하는 방식으로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 요거 일종의 가상의 대화다. 그러면 또 한 번 더 쓸까요? 가상인물, 설정된 인물이고 가상으로 거사가 글쓴이, 작가를 나타내는 표현. 흐린 거울에 대한 손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거사의 통찰력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러면 거울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관점, 인식이 다르다. 끝. 밑으로 내려오죠. 거사에게는 거울 하나가 있는데 거사에다가 체크해 놓을까요?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삶에 대한 원숙한 통찰을 하는 인물, 글쓴이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쓸까요? 글의 주제를 전달해 줍니다. 거사에게는 거울 하나가 있었는데 거울에다가 동그라미, 요게 핵심 소재가 되겠지. 먼지가 끼어서 마치 구름에 가려져 달빛처럼 희미하였다. 구름에 가려져 달빛처럼 희미하였다. 거울이 어때요? 더러웠습니다. 구름에 가려진 달빛처럼 비유. 괄호 열고 더러워.
그러나 조석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보고 마치 거울을 단장하는 사람처럼 하였더니 어떤 손님이 묻기를 손님에다가 다시 다른 색깔로 체크. 손님 그리고 또 옆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일단 질문을 한다. 거사에 대답을 유도한다. 거사의 대답을 유도한다. 일반인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통념의 소유자다. 보통 하는 생각들, 찬찬히 하는 사람들처럼. 손님이 질문을 하죠. 옆에다가 Q 이렇게 써놓을까? 거울이란 얼굴을 비추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군자가 그것 거울에 대하여 맑은 것을 취하는 것인데 거사 아저씨 거울이란 얼굴을 비치거나 맑은 것을 취한다. 인격 수양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지금 그대의 거울은 마치 안개 낀 것처럼 희미하니 직유법 비유 이미 얼굴을 비칠 수가 없고 맑은 것을 취할 수가 없네. 얼굴을 비칠 수가 없고 맑은 것을 취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 일반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쓸모없는 거, 잘못된 거, 뭔가 하자가 있는 물건을 너는 보고 있다. 그런데 그대는 오히려 얼굴을 비추어 보고 있으니 그것이 무슨 까닭인가? 너 바보야? 왜 떼낀 거울 보고 있어? 그랬더니 거사가 말하기를 대답해 줍니다. A, Q&A 요렇게 화살표 해놓고 두 사람 사이에 문답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거사가 이야기합니다. 거울이 맑으면 깨끗하면 잘생긴 사람은 기뻐하지만 여러분들 거울 보면 기뻐요? 못생긴 사람은 꺼려하네. 그러나 잘생긴 사람은 수요가 적고 못생긴 사람은 수요가 많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기뻐하는 사람의 수는 적어. 꺼려하는 사람들의 수는 많아. 그러니까 거울이라는 물건 하나 때문에 기분 좋아지는 사람보다 기분 나빠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그러나 잘생긴 사람은 수요가 적고 못생긴 사람은 수요가 많네. 만일 못생긴 사람이 한번 들여다보게 된다면 반드시 깨트리고야 말 것이네. 즉 거울을 싫어하게 될 것이다. 못생긴 사람 꺼려한다. 거울을 깨트리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 먼지가 끼어서 희미한 것만 못하네. 먼지가 끼어서 못생긴 사람들 기분 나쁘지 않게 할 수 있다. 자체 블러 처리, 자체 뽀샵. 요즘은 뽀샵이란 말도 안 쓰지. 먼지가 흐리게 한 것은 그 겉만을 흐리게 할지언정 그 맑은 것 내면을 상하게 하지는 못하게 한다. 만일 잘생긴 사람을 만난 뒤에 닦여져도 시기가 늦지가 않네. 잘생긴 사람이 볼 때 닦아도 괜찮다. 난 못생겼으니까 흐린 거울 봐도 괜찮아. 옛날 거울을 대한 사람은 그 맑은 것을 취하기 위해 썼던 거지만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죠. 내가 거울을 보는 이유는 그 희미한 것을 취하기 위함인데 역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흐리게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본다. 다시 밑에 또 빨간색으로 밑줄. 내가 거울을 보는 이유는 외면이 아니라 내면. 인간의 결점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설, 열린 마음이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지. 그대는 무엇을 괴이하게 여기는가 했더니 손은 대답이 없었다. 네 말이 맞구나 라고 너의 말 인정.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겠네요. 그래서 왼쪽으로 아까 남은 거 보러 올게요. 거사가 전하고자 하는 교훈, 결국엔 주제와 연결이 되죠. 첫 번째, 지나치게 청렴결백하게 처세할 경우 결함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깨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청렴 결백을 드러내는 상황이 아니라면 차라리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다. 너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깨져질 수도 있어. 다음 두 번째, 잘난 사람보다 부족한 사람이 훨씬 많다. 따라서 사람들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너그럽게 넘어갈 수도 알아야 한다. 라고. 그래서 두 가지 교훈은 좀 다 외워놓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됐고, 오케이.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해와 감상 확인합시다. 몇 군데 그냥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설은 흐린 거울을 보고 있는 거사를 통해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이끌어주는 교훈적 수필. 저는 자꾸 말씀드리죠. 교술갈래라고. 거사는 거울에 먼지가 끼어도 사물을 맑게 비추는 거울의 본질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부정적 현실을 받아들인다라고 해서 사람의 맑은 본성이 흐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현실주의적 처세관을 보여준다. 근데 이 글을 쓴 작가 자체가 하나의 집단의 하나의 사상의 한 인물 한 왕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한 사람은 아니야. 평소에도 그냥 살아온 인생 자체가 권력을 잘 따라다녔었던 사람인 거야. 저런저런 박쥐 같은 놈 여기저기 빌붙어가지고 그런 소리 왜 안 들었겠어. 그러고 나서 그냥 자기를 변호하듯이 써놓은 수필인 거예요. 글쓴이는 거울이라는 사물을 통해 지나치게 청렴 결백한 태도로만 일관하는 사람에 대한 비판의식, 작가에게 있어서는 청렴 결백한 태도로만 일관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인 거예요.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해 올바른 처세관을 드러냅니다. 즉, 결백하고 청명한 태도로 일관해서는 현실에 부딪혀서 깨워지기 쉽다. 끊어. 밑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뭐처럼? 맑은 거울처럼. 너무 깨끗하게만 살면 깨지기 쉬워. 맑은 거울처럼. 못난 사람도 감싸고 남의 허물도 수용하는 유연한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비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유연한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럼 또 밑에다가 쓸까요? 뭐처럼? 흐린 거울처럼. 밑으로 내려오죠. 작품 연구실 경설의 구성. 손이 질문하고 거사가 대답하고. 자, 체크할게요. 손. 그리고요. 손. 통념. 거사. 통념을 깨트림. 거사는 작가. 밑에 경설에 나타난 비유적인 표현의 의미 빨간색으로 별표. 거울은 대인관계에서 태도입니다. 맑은 거울은 타인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 결점을 잘 지적해 주죠. 반면에 흐린 거울은 결점을 잘 숨겨줍니다. 사람의 용모는 도덕성을 나타내는 거고 잘생긴 사람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소수의 사람, 못생긴 사람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다수의 사람. 그래서 거울을 볼 때 맑은 거울을 본다라는 건 도덕적 결함을 가진 사람을 거부해서 지나치게 결백하게 사는 것. 흐린 거울을 본다라는 건 결함이 있어도 그것을 수용해서 유연하게 살아가는 것. 그냥 적당히 세상의 흐름에 좀 맞춰서 살자 이런 얘기죠. 밑으로 올까요? 경설에 드러난 시대적 배경과 이규보의 처세관. 왜 이러한 흐린 거울 보는 사람들을 옹호해주고 있냐? 무신의 난으로 정치 사회가 급격히 바뀌고 귀족계층 몰락하고 신진사대부 등장했지. 신진사대부에 속한 이규보는 현실주의적 태도 인물인 거야.
무신의 난 이후에 정권을 잡은 최씨 집권자들과도 적극적인 관계입니다. 권력자들한테 잘 붙었어. 귀족 출신들은 현실을 도외한 채 그들의 모임만 결성하고 현실과 결별했지. 그래서 적당히 때묻어서 살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맑음만 추구하는 그릇된 처사관을 지닌 사람들이다. 좀 적당히 때묻고 세상의 대세가 그렇고 흐름이 그런데 그런 것 좀 따라하면 좀 어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이따가 옆에 나와 있는 문제 풀 시간 따로 좀 드릴 거예요. 오케이, 일단 정지.